주기율표상 0족, 즉 제일 끝에 있는 18족입니다. 18족에 해당하는 물질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AR은 아르곤이죠. 근데 XE나 KR은 어디서 봤는지 좀 생소한 물질이고, BR은 어디서 봤냐면 브롬입니다. 자, 브롬이 인류의 브롬산 칼륨 뭐 이런 데서도 나왔지만 어디에서도 자주 나오냐면 CFCl, BrI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자, 이것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 해당하는 할론 번호의 순서대로 숫자가 의미하는 원소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F나 Cl, BrI가 몇 개씩 결합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종류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아르곤이 18족인 거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를 우리가 다 암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확실하게 맞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번, 3번은 애매하죠. 근데 4번이 어디에 해당해요? 할로겐 원소에 해당합니다. 할로겐 원소는 몇 족의 원소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제일 끝에서 첫 번째에 있는 그 17족 원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롬은 18족이 아니라 17족 원소인 할로겐 원소여서 18족이 아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장 수준은 위험물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의 시험이기 때문에 대부분 평이하게 나오지만 가끔씩 이렇게 1, 2, 3, 4번 중에서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보기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끌어내서 이제 가장 합리적인 답을, 근거를 만들어서 이제 고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38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수납한 운반 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 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일단 1류 위험물이니까 1류는 산화성이고, 산화성은 산소가 분해돼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산화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산소가 가연물한테 다가가게 되면 그 연소를 더 촉진시킬 수 있으니까 가연물 접촉주의라는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화성의 물질들은 충격이나 가열이 됐을 때 화기, 충격주의로 산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기 충격을 주의해 줘야 되겠고요. 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한정으로 물기 엄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닿았을 때 물과 반응해서 O2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주의사항인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 충격주의, 물기엄금에 해당하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옥내 저장소가 아닌 것은?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기본적으로 500제곱미터에 설치한다, 600제곱미터에 설치한다, 이런 간단한 기준들이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는 통했는데, 그 기능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법령을 세세하게 물어본다는 것과 소화설비가 언제 어떤 제조소 등에 적용이 돼야 되는지, 또 소화설비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일단 옥내 저장소에서 설치를 할 때 언제 설치를 하냐면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설치를 해야 되고요. 처마 높이가 6m 이상일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옥내 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 저장소, 그 옥내 저장소이지만 이제 바깥에 또 어떤 공간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꽤 가격도 비싸고 또 성능도 좋고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옥내 저장소에서는 지정 수량이 100배, 그리고 면적이 150제곱미터, 처마 높이가 6m인 경우를 위험한 상황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1, 2, 3, 4번을 생각을 해보면, 처마 높이가 7m인 단층 옥내 저장소, 처마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이냐? 6m 이상일 때입니다. 그러면 6m 이상이니까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장 창고의 연면적이 언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냐면 150제곱미터보다 클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그러면 100제곱미터는 150제곱미터보다 크지 않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또 옥내 저장소 중에서 이류 위험물 또는 사류 위험물 중에 인하점 70도씨 미만인 것을 제외하는 이런 곳에는 또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3번에 이제 에탄올 5만 리터를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는 에탄올이 사류 위험물 중에서 알코올류에 해당하니까 알코올류는 지정 수량 400리터죠. 400리터니까 5만 리터는 일단 지정 수량의 100배가 넘어갑니다. 그쵸? 400분의 5만을 했을 때 100이 넘어가죠. 자, 벤젠은 일석유류 중에서 비수용성 물질이니까, 자, 비수용성은 200리터가 지정 수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도 봤을 때 200분의 5만을 했을 때 250배가 되니까 지정 수량의 100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에탄올 5만 리터나 벤젠 5만 리터 모두 지정 수량의 100배가 넘으므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장 창고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보다 작은 2번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옥내 저장소가 아니라 제조소, 일반 취급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이 내용은 그 기출문제 풀이 해설 말고 우리 본문에 앞쪽에 있는 내용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보 설비 부분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표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옥내 저장소는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때 위험한 것으로 분류가 됐지만,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제 위험한 것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요. 또 옥내에서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할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100배 이상은 옥내 저장소의 기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100배, 100배 둘 다 같고, 또 일반 취급소가 아닌 곳에 취급하는 곳,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숫자들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서 어느 저장소, 어떤 제조소 등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잘 구분해서 파악하는 게 이런 소화 설비나 경보 설비를 적용하는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의 중요한 숫자들 100, 156, 제조소 일반 취급소의 중요한 숫자 500, 100, 그리고 여기에도 빈칸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500, 100, 100까지 이렇게 표시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0번입니다. 염소산 칼륨과 접촉했을 때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 염소산 칼륨은 인류 위험물 중에서 과염소산 염류죠. 과염소산 염류인데 인류 위험물이다 보니까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니면 다 주수 소화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과 접촉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자, 인류 위험물은 위험물상에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합니다. 산화성이라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이 불에 타지 않음에도 위험한 이유는 누구한테 산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냐 하면 가연물에 산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연물에 해당하는 2, 3, 4, 5류에 대한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유황은 2류죠. 알코올은 4류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2류에 해당하는 1, 2, 3번은 모두 가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위험성이 가장 낮은 물질에 해당됩니다. 자, 41번에 N2 50%, AR 50%, 그러면 몇 대 몇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거냐면 5대 5로 혼합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5대 5로 결합했다, 5대 5로 혼합됐다는 뜻으로 이런 숫자가 나타나게 쓰게 되는데, 5대 5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N2, AR, 그리고 CO2까지 활성이 없는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를 N2, AR, CO2 이렇게 각각 비율에 따라서 그 소화약제의 명칭을 붙입니다. N2는 N2만 100% 있을 때는 N2가 1이 있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100,
그리고 N2가 AR과 5대5로 있을 때 50% 있을 때는 55, 그리고 52대 40대 8%가 있으면 5대 4대 1, 5, 4, 1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앞에 쓰이는 Ig라는 뜻은 불활성 가스라는, 이너젠 가스라는 그 약자입니다. 불활성 가스가 100의 비율로 있다. 그 불활성 가스가 5대 5로 있다. 불활성 가스가 5대 4대 1로 있다는 뜻이고, 마치 할론 번호처럼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의 비율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연상하기 쉽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할론 번호 할 때 1301이 CFClBr의 순서이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 55, 541의 순서도 N2ArCO2의 순서다 라는 이 불활성가스 소화약제의 순서도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42번입니다.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 즉 면류위험물이냐면 삼류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건데요. 1번의 염소와 규소 화합물은 삼류의 그 외에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금속의 아지화합물, 아지화합물은 오류의 그 외 물질이고요. 황과 정린의 화합물, P의 화합물이니까 즉 황화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류고요. 할로겐 간 화합물은 육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3류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이 맞겠죠. 자, 43번에 보기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 자, 초산 메틸부터 보자면, 자, 초산 메틸은 초산에서 유래가 된 건데, 초산은 아세트산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물질 중에 식초와 같은 거고요. 자, 초산이 이렇게 있는데, 초산에 메틸이 붙었어요. 메틸은 CH3가 되죠. 그 CH3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H 자리에 들어갑니다. CH3로. CH3COOH로 되어 있을 땐 이석유류의 수용성인 아세트산이지만, 이게 초산 메틸이 됐을 경우에는 일석유류 중에 비수용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메틸 에틸 케톤은 메틸과 에틸이 있는 CO, 케톤이죠. 그래서 1석유류의 비수용성이고요. 그리고 피리딘은 C가 5개, H가 5개, N이 있는 물질입니다. 자, 1석유류 수용성, 그리고 포름산 에틸은, 자, 포름산을 기본으로 CH3COOH에 에틸 C2H5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H 자리에 C2H5가 들어가서 포름산 자체는 이석유류 수용성이지만 포름산 메틸이 됐을 때는 이렇게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1석유류가 되면서 수용성이던 게 비수용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뭔가요? 바로 훈명이 되겠죠. 자, 수용성인 것도 있고 비수용성인 것도 있다 보니까 서로 지정 수량이 달라지고 품명만 같습니다. 자, 다음 44번입니다. 인화성 고체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몇 도씨이냐? 자, 인화성 고체는 이류위험물에 있는 지정수량 1000kg짜리죠. 자, 이류위험물의 지정수량 1000kg인데, 자, 인화성 고체가 있으면 인화성 액체도 있을 거예요. 사류위험물에 해당하죠. 자, 사류위험물은 특수인화물부터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 알코올류까지 인화점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 최대 온도가 250도씨 미만인 것들까지 이렇게 다 모아져 있습니다. 사류위험물의 구분 기준인데, 이류위험물 중에 인화성 고체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인화성 고체의 인화점 기준은 40도씨다 라는 것은 단독으로도 실기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사류위험물의 인화점 기준만 정리하지 마시고 이류위험물의 이제 인화점 기준이 40도씨다 라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